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화가 와도 받기 싫고, 모임 날짜가 잡혀 있어도 가기 싫고, 심지어 오랜 친구 이름이 떠도, 또 연락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드시는 건 아닌지요? 예전에는 달랐습니다. 친구 목소리 들으면 반갑고, 모임 날이 기다려지고, 사람들 속에 있으면 에너지가 생기기도 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사람이 피곤해졌구나 하고요. 그 깨달음이 불편하셨나요? 나이 들수록 이렇게 되는 건가? 내가 성격이 나빠진 건가? 아니면 나만 이상한 건가 싶으셨나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나빠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럽고 어떤 면에서는 당신이 그만큼 깊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십니다. 50 중반을 넘어서면서 혹은 60을 지나면서 이상하게 관계가 피곤해집니다. 모임에 나가고 나면 집에 돌아와서 진이 빠져 있고 즐거웠는데도 왜인지 허전하고 그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혼자 있는 게 더 좋아집니다. 텔레비전 앞에 조용히 앉아 있거나 창밖을 보며 혼자 차 한 잔 마시는 것이 그 어떤 모임보다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상한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삶이 당신에게 보내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당신이 이제 조금 다른 단계로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생각해보면 젊었을 때의 관계는 단순했습니다. 좋으면 좋고 싫으면 멀리하면 됐고 새로운 사람 만나면 또 설레고 에너지가 넘쳤으니까 조금 상처받아도 툭툭 털고 다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람과의 만남 자체가 하나의 모험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달라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일이 쌓입니다. 좋은 사람이라 믿었던 분이 생각지 못한 행동을 하고, 아끼던 친구가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모습을 보이고, 가까워지려 했더니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한 번은 그냥 넘어갑니다. 두 번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게 반복되면 어느 순간 마음에 아주 작고 조용한 변화가 생깁니다. 기대를 많이 하지 말자. 이 생각이 처음 스쳐가는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그게 말하자면 인생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 수업입니다.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면 그만큼 아프다는 것을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철학책을 많이 쓴 분인데 그분이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삽니다. 이 말을 들으면 처음엔 좀 냉정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게 비난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나도, 당신도, 저 사람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한다고 생각할 때도 사실 그 안에는 나도 이런 사람이고 싶다는 욕구가 있고 이 관계를 통해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냥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느냐? 우리가 상대방도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느끼고 나처럼 행동할 거라고 기대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이 어떤 친구를 진심으로 도와줬습니다. 당신 기준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시간도 쓰고 마음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고마워하긴 했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당신이 어려울 때는 먼저 연락도 없고 비슷한 방식으로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서운함이 드셨지요. 어쩌면 배신감도요.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하는 마음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어쩌면 자기 나름대로는 충분히 고마웠을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표현하는 방식이 그
그 사람이 관계를 대하는 방식이 당신과 달랐던 겁니다. 나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인 거지요. 하지만 그 경험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기대하면 아프다는 걸 몸이 먼저 압니다. 몸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점점 기대를 줄이게 되고, 기대를 줄이다 보면 관계에 쏟는 에너지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조금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건 배운 것입니다. 삶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더 상처를 주는 이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에게는 상처를 덜 받는데, 아끼는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며칠을 가슴에 담고 사는 것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도 쇼펜하우어의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기대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실망합니다. 낯선 사람은 기대 자체가 없으니까 실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 오랜 친구, 진심으로 아꼈던 사람에게는 기대가 높습니다. 이 사람만큼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라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 기대가 어긋날 때의 충격도 큰 겁니다. 그분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분들을 그만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나이 들수록 이 아픔이 더 무겁게 쌓입니다. 젊을 때는 빠르게 털고 다시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에너지가 이전만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상처받으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고, 그 시간 동안 조용히 생각하게 됩니다.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하나 하고요. 이것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해지는 과정입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진짜 이유. 요즘 주변을 둘러보시면 어떠신가요? 30대에 알던 사람들은 어디 갔는지, 40대에 자주 만나던 동료들도 이제는 연락이 뜸하고, 예전에 자주 어울리던 친구들도 이제는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합니다. 모임도 하나둘씩 사라지고, 연락처에 저장된 이름은 많은데 실제로 연락하는 사람은 손에 꼽힐 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나는 왜 이렇게 친구가 없나? 내가 뭔가 잘못 살아온 건가 싶으셨나요?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이 부분을 꼭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봄에 피는 꽃이 가을에도 그대로 피어 있어야 할까요? 그게 자연스러운 건 아니지 않나요? 계절마다 피는 꽃이 다르고, 지는 꽃도 있고, 새로 피는 꽃도 있습니다. 관계도 비슷합니다. 어떤 관계는 삶의 특정 시기에만 존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 때 친구는 학교라는 공간이 묶어준 인연이었습니다. 직장 동료는 일이라는 공간이 묶어준 인연이었습니다. 그 공간이 사라지면 관계도 자연스럽게 옅어집니다. 그건 그 사람이 나쁜 것도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인연이 그 시간까지였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걸 잘못처럼 느낄까요? 아마도 젊을 때 들었던 말들 때문일 겁니다. 진정한 친구는 평생 간다. 우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들이요.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평생 가는 인연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모든 관계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에 못 미치는 관계라고 해서 그 관계가 의미 없었던 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꼭 풍요로운 삶은 아니다. 오히려 자신을 잃어가는 과정일 수 있다. 이 말이 처음엔 좀 서늘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신 분들은 아마 이 말의 의미를 어느 정도 느끼실 겁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려다 보면 그 사람들 각자에게 맞춰가야 합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저 사람 앞에서는 저런 모습을 보이고, 그러다 보면 정작 내가 어떤 사람인지 흐릿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나는 지금 진짜 나인가? 아니면 저 사람이 기대하는 나인가? 하는 생각이요. 나이가 들면서 관계가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더 이상 그 역할극이 피곤해진 겁니다. 더 이상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를 나눠주고 싶지 않은 거지요.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혼자가 편해지는 이유.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아지셨나요? 예전에는 혼자 있으면 어쩐지 허전하고 뭔가 놓치는 것 같고 외로운 느낌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충전되는 시간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앉아 있어도 불안하지 않고 아무도 없어도 내가 온전히 여기에 있는 느낌이 드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이건 에너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지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그 에너지가 넘쳐서 사방팔방 나눠줘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에너지가 이전만큼 넘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선별하게 됩니다. 이게 본능입니다. 이게 몸과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이가 들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더 알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편한지, 어떤 사람과 있을 때 내가 나다운지, 무엇이 나에게 진짜 중요한지를 아는 겁니다. 그 알미 깊어질수록 그것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더 분명히 보이고 더 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좁아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건 퇴화가 아닙니다. 이건 정화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봐도 될까요? 지금 당신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몇 안 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과 있을 때는 어떤 느낌인가요? 피곤한가요? 아니면 편한가요? 대부분의 경우 남아있는 사람들은 편한 사람들입니다. 꾸미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들, 별 이야기를 안 해도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그런 사람들이요.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숫자가 많아서 풍요로운 게 아니라 그 질이 깊어서 풍요로운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고독에 대한 새로운 시선. 고독이라는 단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어떤 분들은 이 단어에서 쓸쓸함이나 슬픔을 느끼십니다. 고독하다는 것은 외롭다는 것이고, 외롭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타인을 원하는 데 없는 상태입니다. 갈망이 채워지지 않는 고통이지요. 반면에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혼자 있기로 선택한 상태입니다. 스스로의 내면과 함께 있는 상태입니다. 외로움이 결핍이라면 고독은 충만함의 다른 모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부분에 대해 매우 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자기 자신과 친해지지 못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내면에 풍요로움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마음에 닿으시나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람을 찾는 이유 중 하나가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일 때가 많습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하니까, 외로우니까, 무언가 허전하니까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으로 만나는 관계는 진짜 만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채우기 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끝났을 때 더 공허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혼자여도 괜찮은 사람이 맺는 관계는 다릅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원해서 만나는 관계이기 때문에 더 가볍고 더 자유롭고 더 진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고독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은 어쩌면 자기 자신과 비로소 화해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삶의 전반부는 밖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얻으려 하고, 누군가를 만나려 하고, 무언가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에너지가 바깥을 향해 흘렀습니다. 그런데 삶의 후반부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에너지가 안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뭔가? 나는 왜 살아왔나? 무엇이 나에게 진짜였나? 하는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사람들 속에서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조용한 시간 속에서,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비로소 들립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고독이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삶이 당신에게 안으로 향하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변화가 처음에는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삶에서 뒤로 물러나는 건 아닌가? 포기하는 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는 가을이 되면 잎을 떨굽니다. 그게 나무가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 없는 것을 버리고 뿌리를 더 깊게 내리는 과정입니다. 봄이 오면 더 단단하게, 더 풍성하게 피어나기 위해서요.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도 어쩌면 그런 과정일 수 있습니다. 관계를 줄이고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리고 에너지를 안으로 모으는 이 시간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남아야 할 것들, 고독이 좋다고, 사람이 피곤하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도 그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분도 선택된 관계, 진심이 오가는 관계는 삶에 깊은 의미를 준다고 했습니다. 핵심은 숫자를 줄이되 질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신 곁에 정말 한 명이라도 이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말 안 해도 알아주는 사람, 잘 되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 힘들 때 옆에 조용히 있어주는 사람.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같이 밥 먹으면 편한 사람, 연락이 뜸해도 만나면 어제 본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관계는 충분히 풍요롭습니다. 10명의 알쏭달쏭한 관계보다 한 명의 진짜 사람이 훨씬 값집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한 명이 당신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 것,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필요를 알고 자신과 조용히 함께 있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삶의 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괜찮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 드렸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피곤해지고 친구가 줄어들고 혼자가 편해지는 것. 이게 이상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물음이 있으셨을 텐데요. 이제 조금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이 변화는 당신이 나빠진 게 아닙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잃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깊어지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것들에 에너지를 쓰지 않으려는 지혜가 생긴 것입니다. 기대가 어긋날 때의 상처를 알기 때문에 더 신중해진 것입니다. 자신의 평온함을 지키고 싶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을 길게 살다 보면 우리는 결국 세상이 기대만큼 아름답지도 기대만큼 나쁘지도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 왜인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세상도, 사람도, 관계도 처음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때로는 실망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지쳐서 돌아온 날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그 모든 관계가, 심지어 그 실망들까지도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다 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사람이 조금 피곤해지고, 혼자가 편해지고, 관계가 줄어들었지만 그 안에서 나름의 평온함을 찾아가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가 초라한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을 깊이 살아낸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만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이게 자연스러운 거였구나. 나는 잘못 살아온 게 아니었구나.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셨다면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의 고독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고요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당신이 선택한 그 작고 소중한 일상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삶을 조용히 빛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쉬세요.